안녕하세요. 얼큰한 속풀이 명리 계일주 편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각설하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도 SNS 속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특별한 존재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계일주의 검은 닭. 이 닭은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다네. 깃털은 반짝반짝 검고 출중한 닭이라 모두의 시선을 끌었지. 그런데 문제는 표정이 늘 차가워 보인다는 거야. 웃는 듯 웃지 않는 듯 우수에 젖은 눈빛. 마치 인스타그램에 오늘도 공허한 하루라고 글 남겼는데 정작 좋아요는 폭발하는 그 묘한 매력 말이야. 성격은 또 얼마나 시원한지. 바위 틈 사이로 흐르는 맑은 계곡물처럼. 머리도 똑똑하고 말도 쏙 시원하게 잘했지. 사람들은 그와 대화하면 속이 뻥 뚫린다고 좋아했어. 하지만 하나 명심할 건 검은 닭과 척을 지면 안 된다는 거. 닭이 날개 한번 퍼덕이면 상대방은 그만 닭 쫓던 게 신세가 되고 마니까. 대인관계에서도 늘 눈에 띄는 건 당연했어. 군계일학이란 말 그대로였지. 연애는 또 독특했는데 상대가 오늘 뭐해? 라고 물으면 벌써 여행 가방부터 싸는 타입이었어. 역마성이 강해 집에 가만히 있는 걸 못 견디거든. 그래서 연인에게는 늘 이렇게 말했지. 우리 다음엔 어디로 떠날까? 제주도? 파리? 아니면 그냥 지금 당장? 이 검은 닭에게도 기쁨과 짜증, 화가 있었지. 기쁠 때는 공항에서 여행 가방 끌고 뛰는 강아지처럼 들떠 있었고, 잠깐. 계일주는 이런 사람을 좋아해. 계일주는 늘 시원시원하고 똑똑해 보이지만 사실 속은 꽤 섬세한 편이지. 그날도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며 여행지를 검색하고 있었어.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물었지. 또 어디 갈 거야? 이번엔 혼자? 계일주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 응. 같이 갈 사람이 있어야지. 근데 다들 바쁘잖아. 그때 그 친구가 휴대폰을 들이밀더니 이미 항공권 앱 화면을 켜 보여주는 거야. 야, 다음 주말에 오사카 표 싸게 떴다. 우리 그때 가자. 숙소는 내가 찾아놨는데 너는 맛집만 골라. 순간 계일주의 눈빛이 번쩍했지. 마치 계곡물이 막힌 돌틈을 시원하게 뚫고 흐르듯 마음속 답답함이 풀려버렸거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뭐 괜찮네? 하고 쿨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론 이렇게 생각했어. 이 사람 내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발 맞춰 같이 떠날 줄 아는구나. 이런 사람이랑은 끝없이 여행하고 싶다. 그날 이후 계일주는 여행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은근히 그 사람만 떠올리게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계일주는 자기를 이해해주고 한 발 앞서 움직여주는 센스 있는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네. 하지만 짜증날 땐 카페 와이파이가 안 잡힐 때처럼 날개만 퍼덕이며 안절부절 못했어. 그런데 화가 나면 정말 무섭다네. 평소 우수에 젖은 눈빛이 번개로 번쩍, 속은 화라산이 되어 용암처럼 뿜어져 내리지. 하지만 말이야, 계일주의 검은 닭이 가장 따뜻해지는 순간은 바로 자식 앞에서라네. 병아리를 날개로 꼭 안고 온 세상을 다 내어줄 듯 아끼고 보살피지. 그 사랑은 가끔 지나치다 싶을 만큼 유별났지만 그만큼 깊고 진실하다네. 자, 오늘의 교훈은 이것이네. 겉으로는 차갑고 무심해 보여도 속은 누구보다 뜨겁고 어디서든 눈에 띄고 여행과 자유를 사랑하는 검은 닭 계일주. 그와 함께라면 인생이 늘 무언 같고 매일이 새 여행이 될 것이니. 그런데 계일주의 심리와 감정 패턴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계일주는 개수가 일간으로 서고 그 뿌리를 유금해 둔 사람이지. 겉모습으로 보면 은은한 달빛처럼 차갑고 고요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바위 틈을 뚫고 흐르는 계곡물처럼 맑고 똑똑하다네. 그래서 이들에게는 흔히 미남, 미녀가 많지만 표정 속에 늘 우수와 냉기가 스며있는 듯 보이지. 개수는 음수라서 본질적으로 섬세하고 내면을 깊이 탐구하는 성향을 가진다네. 여기에 유금이 자리하니 개수는 금의 품 안에서 뿌리를 얻지. 오행으로 볼 때 금은 수를 생함으로 계일주는 늘 지혜와 사고력이 뒷받침되는 구조를 지니지. 바로 이 지점에서 십성으로는 인성의 기운이 강하게 드러나는데 인성은 배우고 생각하고 정리하는 힘을 뜻한다네. 그래서 계일주는 본능적으로 책을 가까이 하거나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사유를 넓히며 늘 자기 자신을 갈고 닦으려 해. 그러나 인성이 과다하면 지나친 사고로 흐르기 쉽고 결국 불안울 자책으로 연결되기도 하지. 차갑게 보이는 얼굴 속에 예민함과 자기 비판이 숨어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12운성으로 보자면 개수가 유금을 만났을 때는 제왕의 자리에 놓인다네.
제왕은 힘이 가장 왕성한 상태이니 겉보기에는 고요해 보여도 내면에는 강한 자존심과 확고한 자기주장이 숨어있지. 그래서 계율주는 겉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듯 보여도 어떤 순간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자신만의 논리와 고집을 밀고 나가는 힘을 갖고 있다네. 또한 12신살에서 계율주는 역마성을 품지. 이 때문에 가만히 한 자리에 머물기보다는 여행이나 이동,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네. 집 안에만 머물면 답답하고 바람이라도 쐬어야 기운이 풀리지. 동시에 화개살의 영향도 함께 받으니 사색을 좋아하고 예술 철학 종교적 깊이에 쉽게 끌린다네. 그러니 이들은 늘 고독과 활동을 동시에 안고 사는 편이야. 조용히 사색하다가도 어느 날은 훌쩍 여행 가방을 싸고 떠나버리는 시기지. 감정 패턴을 보자면 기쁠 때는 여행이나 새로운 경험 속에서 드러나지. 마치 공항에서 가방을 끌고 뛰는 강아지처럼 들떠있는 모습으로 표현된다네. 하지만 짜증이 날 때는 인성이 과도하게 발동해 사고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막힌 듯 답답해지지. 이럴 때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주변 사람들이 차갑다라고 느낄 수 있지. 화가 날 때는 제왕지의 기운이 폭발한다네. 평소에는 부드러운 계곡물이지만 순간적으로는 폭포처럼 쏟아지고 차갑게 단호한 금의 기운이 드러나 상대를 압도해버려. 이러한 감정 패턴은 황제 내경에서 말하는 수의 성질과 연결되지. 수는 신장과 대응되며 지혜와 의지, 그리고 두려움의 감정과 관련이 있다네. 계율주는 본질적으로 수의 기운이 강함으로 지혜와 직관을 타고났지만 동시에 불안과 공허도 쉽게 끌어안지. 내면의 기운이 막히면 우울과 두려움이 쌓이지만 잘 흐르면 맑은 지혜로 발현된다네. 불교 유식학의 아래 야식 관점으로 보자면 계율주의 심리에는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우수와 고독의 흔적이 깊이 저장되어 있어. 그래서 반복적으로 비슷한 감정을 떠올리곤 하지. 그러나 동시에 역마성과 제왕지의 에너지가 있어 이들은 그 우수를 새로운 경험으로 전환한다네.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지식을 배우면서 과거의 기억을 새 기억으로 덮고 그렇게 감정의 균형을 맞추게 되지. 결국 계율주의 심리는 고독을 사색으로, 불안을 여행과 배움으로, 차가움을 지혜와 냉정으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작동하게 되지. 겉으로는 늘 고요하고 차분한 듯 보이지만 속에서는 깊은 지혜와 함께 끊임없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네. 이것이 바로 계율주가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빛을 드러내는 방식이야. 여러분의 별난 친구로 오랫동안 함께 하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편에는 갑술의 마음 작동 원리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얼큰한 속풀이 명리로 다시 만나요.